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7월 5일 오전장 이제 증시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첫 화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안정적으로 1,300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09원까지 돼서 이제 외국인이 팔자를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당연히 하락한다.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약해요. 물론 그리고 변동성도 심해서 얼마 전에 기사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하락률 최고입니다. 이게 기업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솔직히 아시아에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락률도 최고고 금융시장이 되게 선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맨날 외국인한테 일명 이제 주로 이제 세력 역할을 많이 하는데 다 당하는 구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제 방송을 보시고 그 자산을 잘 지키셔야 돼요. 지금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루 만에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뭐 내가 수익률이 얼마다 얼마다 그리고 뭐 사라 뭐 이렇게 저는 뭐 수익을 어, 내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팔아야 되고 사야 될 그 타이밍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익이 나면은 빨리 실현하고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뭐 3% 5% 하는데 1년 내내 은행에 맡겨도 3% 나오기 쉽지 않아요. 세금 떼고 하면은. 근데 한 달에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2% 3% 수익이 났다고 보세요. 그럼 그거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손해를 많이 나는 거래를 많이 하는 게 더 문제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당하게 좀 한국 증시가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본능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될 수 있을지는,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지키는, 투자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시작한 지 어제 시작했는데,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얼마나 이게 연관 카테고리에 뜨기도 힘든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힘겹게 찾아서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제대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 정보들은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자신 없다, 중수다, 고수다. 아, 개인은 고수 거의 없어요. 네.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지금 장에서는 버티기 힘들고, 그런 개인들은 그 극소수? 그리고 얼마나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다 이제 못한다고 가정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자신 있다 하지만은 좀 겸손하고 배우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어, 좀 자기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그냥 다 매도하시고 현금화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좀 오늘 아침 설명드리기 전에 좀 썰이 길었습니다. 이런 증시 환경을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100달러가 이제 붕괴돼서 정유 조선 신재생 관련주가 와장창 이런 기사가 떴는데요. 사실상 국제유가가 붕괴됐지만 지금도 이제 100달러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 핑계로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큽니다. 하락폭이 크다는 거는
보면 매수의 기회고 국제유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돼서 정유, 조선, 신재생주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도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균형에 의해서는 국제유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시적인 그 상승폭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틀린데 국제유가는 이게 대단한 붕괴라고 해서 큰 이슈는 아닌데 이런 기사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주식을 매도하셔라, 매수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어제 간만에 이제 증시에 커다란 이슈였죠. 그래서 어제는 좀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많이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상황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모아 데이터예요.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하고 보통주 한 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하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주 배정일이 오는 20일, 그리고 상장일이 10일. 빠르게 대응을 합니다.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그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력 장비 개발 및 제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은 좀 미래 신사업 같아서 좀 세력들이 작업하기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을 때 그 5주를 갖다가 이제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거는 증시 기업 가치랑 1도 상관없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가 좋아요. 사람 보통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높아서 한 주당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대중들이 한 주도 사기 힘드니까 좀 사기 편하라고 무상증자 해서 가격 떨어뜨리는데 뭐 지금 1, 2만 원대 하는 거는 고의적으로 조금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템포 지나고 나서 많이 좀 하락을 할 테고 근데 이거는 좀 5주는 요즘 같을 때는 좀 강력한 호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주식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트레이드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잠깐의 수익을 갖다가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어, 치고 빠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5분봉인데, 이때 잠깐 들어가서 2, 3%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도가 분명하고 5주라는 그런 확실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나 뭐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다 주식은 이제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심리 싸움에서 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수익 구조고 이런 구조는 안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칩이고요. 음, 일봉을 보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넥스트칩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상장하자마자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아래로 이제 확 내려가서 넥스칩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가 이제 13,000원입니다. 좀 부진한 이제 그 상장을 이제 보여줬다가 이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왜 무상증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를 이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증시에서 지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뜻이.
지금 세력들이 이제 갖고 놀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좀 하지 마시라. 네,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물량을 좀 매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은 넥스트칩이 뭐 대단한 기업이라서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반 대중들한테 인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물량을 매집하면서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게 별로 접근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 언제 쉽게 다 물량을 빼고 그 물량을 받아주시는 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물량을 좀 매집하면서 힘겹게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나노 CMS고요. 나노 CMS 어제 이제 상한가 쳤고 오늘도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네요.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가 하나도 안 깨졌어요. 상한가가 10분봉으로 보면은 안 깨져서 오늘 좀 어제 강력한 모멘텀을 갖다가 그대로 좀 이어서 상승을 좀 추세를 계속 좀 달렸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엄청나게 좀 수익을 많이 내줬을 거예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급등해서 올렸기 때문에 세력들이 스캐핑이나 그렇게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오르겠다는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펀드 안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다 내주는 자리고 이런 주식들은 그래서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네, 피하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모처럼 이제 엔터주들이 올랐어요. 엔터주들이 오르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JYP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회사입니다. 전체 주가 급등락했을 때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간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보유 물량이 큰 폭으로는 많이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좀 근 며칠간 좀 팔았는데 오늘은 좀 이 정도 끌어올리는 거 봤을 때 좀 순매수 하면서 좀 끌어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우리나라 경기에 영향을 그나마 좀 덜 받고 그런 게 이제 컨텐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산업 중에 이제 어, 컨텐츠 쪽인데 여러 가지 이제 엔터주가 있어요. 근데 다른 엔터주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JYP가 가장 좀 수익 구조가 좀 튼실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기업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드리려면은 뭐 재무 구조나 그런 전략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리려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JYP가 그나마 제일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접근하시려면은 이 5만 원, 지금 5만 3천 원대는 좀 많이 높고 5만 원대 근처 있을 때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모집하시면은 JYP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좀 충분한 기업이 있고 경기 방어에 좀 성격을 띠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시점은 살짝 부담되고 한 11,000원? 2,000원? 그 정도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YG 계열사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음, 하락세가 급격하잖아요. 이게 좀 기업의 메리트가 많이 좀 약하다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빨간 선이 이제 외국인 보유 수량들인데 다 이제 어느 정도 샀다 팔았다 하겠지만 좀 저가에서 많이 매집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JYP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 정도? 6.5% 정도 올렸는데 17%, 20% 이렇게 과감하게 과도하게 너무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기업이 이렇게 20%까지 오를 만한 YG의 그렇게 호재성도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이때
이때까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 물량을 모집해서 거의 물량을 일부러 높게 던지려고 일부러 높게 올린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예. 자산을 지키셔야 돼요. 받아주시면 안 돼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정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는 코로나 증가폭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아직 좀 높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꽤 많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한 180억. 그리고 오늘 좀 물량을 좀 이 윗단에서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제 끌어올린 거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물량을.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더 했다는 시그널을 갖다가 그건 이제 정보가 다 똑같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딱 증가세로 퍼졌다는 거는 미리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이제 공평하게 정보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까지 계속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물량을 많이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때 받아주시면 안 돼요. 음. 그리고 수신택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탄력이 좋다고. 이거는 증시 쪽에서 탄력이 좋아서 어제 이때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는 좀 탄력성인데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좀 경험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16,000원은 반드시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가서 수익 실현 됐습니다. 네. 바로 3% 이렇게 좀 해서 수익 실현 발효됐고요. 음. 그리고 수젠텍에 보시면 제가 핸드폰 보시는 분들한테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오늘 등락률이고 이게 어제 시간 외 등락률이에요. 어제 시간 외에서 0.96% 올랐거든요. 사실상 이게 의미가 음, 약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거의 거의 한 8, 90%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장 초반 내가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택 같은 경우는 음, 어제 시간에서 0.96% 올랐길래 1% 가까이 올랐길래 뭐 3% 수익은 뭐 가뿐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수익 실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어, 좀 접근하기 좀 멈칫거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타이밍은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 살짝 올렸고 마무리를 했네요. 조강 같은 경우는 음,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씩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약발이 좀 빠졌는지 여기서 이제 멈췄거든요. 제가 봤을 때 9시 50분 이때쯤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다 털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한 것처럼 보입니다. 높게까지는 안 가고 물량을 한번 털긴 했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종목은 이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3S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드린 대로 뭐 좋게 흐름에 가고 있어요. 그냥 워낙 이게 꼬리가 길기 때문에 수익 주는 구간도 엄청 한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타임입니다. 제가 뭐 제 말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든 지금 전혀 하더라도 지금 진입하더라도 3, 4% 정도 수익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기회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많이 고민하시고 엄청나게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지켜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네. 심리적인 흐름하고 뭐 경제적 뭐 수급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데 일단은 뭐 저는 뭐 해서 얼마나 벌었다 이런 허황되거나 좀 그런 말들은 솔직히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증시 흐름이나 이렇게 잘 읽고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냥 이제 증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과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현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도움이 되고 방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은 골라서 본인이 알아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항공우주 이게 제가 첫 방송, 두 번째 방송에서 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이렇게 해서 좀 계속 팔로업 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계속 좀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어제 보면은 그 5만 원 아래대에서 좀 산 것 같아요. 한 30억 외국인들이. 기관은 좀 팔았네요. 연기금이 밤마다 팔았습니다. 왜 팔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내려가서 팔았나? 이렇게 조금 파는 타임도 웃기죠. 되게 10% 내리니까 그 다음날 연기금이 팔았어요. 그 금액만큼 뭐 사모펀드가 가져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금액만큼이 또 외국인들이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연기금은 꾸준히 샀으면 좋겠는데 좀 이상하네요. 수익실현 뭐 금액도 되게 조금이고 제가 한국항공우주를 설명드린 거는 좀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매수에 약간 눌린 구간에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만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까지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4만 5천 원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 소식을 봤어요.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 그러니까 한국 위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로 달 궤도에 그 다누리를 갖다가 미국 발사장 스페이스 X에다가 발사체에다 실려서 달 탐사가 정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달 궤도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냐? 다음 달 8일입니다. 8월 3일 엄청난 그 호재성 이슈가 있고 그 전에 이게 많이 움직일 거예요. 이게 성공 여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이런 거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 주식 시장에 반드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큰 재료들이에요. 아, 위성을 쏘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대단한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8월 3일 날 오전에 이제 8월 3일이 언제냐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오전에 실력 발사가 되면은 12월 달 궤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궤도에 안착하기까지 시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들 동안 상승 탄력이 엄청나고 기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구와의 통신에 좀 중요성을 좀 인지를 하게 되는 타이밍들이 올 것 같은데, 정말 이제 그 우주 산업, 항공 산업이 좀 발달하게 되는 거대한 이제 한 획을 쓰는 또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제 뉴스를 보다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이런 뉴스들은 그 공개돼서 막 기자들이 다 배포하고 복사하고 막 그런 기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력한 호재의 재료는 잠재적으로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소액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한 번에 다 투입을 하기에는 조금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조심스러워요.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기업 자체도 탄탄하고, 이제 재료 자체도 그 한국 항공우주 역사상 이제 획을 그을만한 사건들이 계속 이제 올해 지금 두 달도 안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은 지금 현재 어, 국내 증시 상황에서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서 좀 주목을 할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좀 모아놨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국항공우주, JYP 이렇게 두 개 보고 있습니다. JYP는 좀 더 내려와서 좀 매집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많이 올랐어요. 좀 가격대가 5만 원 밑에서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는 좀 더 내려오고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해도 됩니다. 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한 10분할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 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가격의 그림을 만드는 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좀 느긋하게 좀 어,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들어가기 좀 어, 부담스럽고, 하지만은 이 가격을 세력들이 어, 너무 많이는 떨어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했긴 했지만은 한국 항공우주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3일 날 큰 이슈가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은 음, 투자 의사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